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함수의 극한과 연속, 정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두 가지 이제 정리가 나오는데, 하나가 최대 최소의 정리고, 하나가 사이값의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얘네 정의를 쓰려면은 뭐가 전제 조건으로 깔려야 되냐?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으로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이면 요게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속일 때 쓸 수 있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학 2에서 정리가 4개가 나오는데 2개는 연속할 때고 나머지 2개는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정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지어서 두 개 따로따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정리라는 게 우리가 명제를 배우면서 뭐였어요? 뭔가 증명했을 때 참인 명제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정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정의죠. 정의인데 이게 참이라고 밝혀진 상황에서 정리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증명이나 이런 거 할 때 부수적으로 이제 붙어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써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용도로 썼었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거는 뭐냐? 우선은 어떤 이렇게 연속인 함수가 있을 때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이라면 무조건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쵸? 그러니까 보면은 뭐 A에서 B 사이니까는 요거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경계도 포함하지. 이게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비게 되면서 최대값은 못 구한단 말이야. 이 근처의 값이 아니라, 그쵸? 요 자리에서 최대값이 생겨야 되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구간까지 포함됐을 때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최대 최소라는 게 어떤 값이었어요? y 값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얘기했었죠. 그쵸? 예. y 값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간이 포함돼야 되는 거고 연속이어야 된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구멍이 하나가 났어. 그러면 연속이 아니잖아. 그쵸? 아니면 여기 최소값 갖는 요 부위에 구멍이 났어. 그러면은 최소값을 못 구한단 말이야. 값을 알 수가 없잖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함수값이라는 건 y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연속이어야 되고 닫힌 구간일 때 그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라는 정의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사이값의 정리는 말 그대로 사이에 있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얘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이렇게 됐을 때 FA랑 FB가 다르다면 FA 값하고 FB 값이 다르다면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길 지나는 어떤 상수함수가 있을 때 그 점은 그래프랑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지. 적어도 하나니까는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세 점에서 네 점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지점이 하나 생긴다 이거지.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값이 다르다니까는 얘네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이렇게 해서 밑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지나갔을 때 그 그래프와 만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 정의에서는 우선은 닫힌 구간이고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함수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를 때 공간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 지나는 상수함수와 적어도 한 군데에선 만난다. 이걸로 해서 나중에 이 문제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그 구간 사이에서 뭐 몇 개, 몇 군데서 만나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뭐 x축으로 생각을 하면은 x축하고도 몇 군데서 만나냐,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판별할 때 이 사이값의 정리가 쓰인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만약에 함수가 뭐 0에서부터 뭐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함수야. 그래서 여기를 FA라고 하고 이 지점을 A라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A에서부터 B 사이에 값은 둘이 다르죠. 그쵸? 그러면서 이 부분만 지금 함수로 범위 안에서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실근을 요 사이에서는 세 개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1, 2, 3, 4, 5 이렇게 해서 둘이 다른지를 판별하는 건데, 따름 정리로 다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둘이 곱해서 함수값을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지.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고 둘이 위아래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쵸?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듯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1이고 2, 3, 4면은 F1 값하고 F2 값하고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니까 그 사이에는 꼭 X축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그쵸? 그래서 다른 정리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해서 실근의 개수 몇 개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사이값의 정리다. 정리 두 개 공통점이 뭐였죠? 꼭 닫힌 구간 A에서 B 사이에서 연속이고 이게 꼭 붙는 거지. 닫힌 구간인 이유는 그 경계까지도 포함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경계에서 최대 최소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 경계에서 어떤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정리 같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로도 따로 다루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최대 최소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 잘 안 나와. 되게 당연한 거고, 최대 최소 문제는 뭐 유형이 따로 있잖아. 그래서 그 유형을 따로 문제로 그렇게 다루지는 않는데, 뭐 간혹 가다가 문제를 뭐 최대 최소 정리를 활용해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아직 고등학생들한테 내기엔 좀 어렵지만 요 사이값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는 그런 문제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 그치? 그래서 요 사이값 정리는 개별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조건, 이 조건도 이 조건도. 근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수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그리고 요 따름 정리에서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실근의 개수. X축하고 몇 군데에서 만나냐. 뭐, 요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